네, 저는 이번에 오늘 이제 첫 세미나 주제, 컨퍼런스 발표 꿀팁이라는 주제로 좀 발표를 진행을 할 거고요. 좀 제가 진행하는 건 좀 테크 분야에 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 은진님이 발표하실 내용은 약간 비테크 분야 쪽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면 저는 GDG 송도 오거나이저로서도 활동하고 있고요. 여기 또 안 적혔네요. 모두 연구소에서 AI 교육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이패드에서 AI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럼 잭스KR 운영진이고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다수 컨퍼런스에서 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제2차 실용 인공지능학교 학술대회에서도 했었고, 헬로우 월드 인 인천, 고퍼콘 파이어사이드 챗, 또 파이콘 2023 튜토리얼, 케라스 커뮤니티 데이 인 코리아, 그리고 ML 미덥, 그 다음에 이제 성균관대학교 텐서플로우 스터디 워크샵, 그다음 모두 큰 단체에서 뉴립스 2023까지 좀 다양하게 했는데, 네, 이제 좀 여러분들한테 조금 정보를 좀 공유하고자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테크 관련으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사실 얘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의사항은 뭐냐면 테크 발표가 지식을 뽐내는 차력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테크 발표는 내가 많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 혹은 내가 관심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공유되었으면 하는 마음, 이것 때문에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테크 발표한 수많은 사람들도 공유의 정신으로 발표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공유의 정신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아까 이렇게 많이 발표를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마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다만 저도 이걸 왜 하냐? 공유하고 싶어서 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컨퍼런스 발표? 여러분들 다 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자신감입니다. 이게 발표할 때 책에 주저주저하게 돼요. 나 잘 모르는데 이거 해도 되나? 나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많이 주저주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없애고자 제가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테크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자신감이라고 했잖아요. 그 자신감의 원천은 컨텐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좋은 컨텐츠를 뽑으면 자연스럽게 내 자신감이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더 발표를 잘할 수 있게 된다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좋은 콘텐츠를 뽑는 방법은 저는 두 가지로 봤어요. 첫 번째는 내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해 보는 것. 두 번째는 내 발표가 다른 사람에게 수요가 있는지 보는 것. 그래서 내가 가장 관심 있는 것과 다른 사람들도 이거에 관심 있는지를 파악하고 준비를 하면 됩니다. 되게 뻔한 얘기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내가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핫하대라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걸 정말 좋아해야 돼요. 이 어떤 발표를 할 때 어떤 분야가 되게 너무 좋아서 이거 다른 사람들 꼭 알려야 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업무에서 애용하고 있는 것 혹은 내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 아니면 내가 사용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나만 알고 있는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수요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해요. 그래서 수요가 있을 법한 요소들, 예를 들면 최근에 나와서 제대로 된 정리가 없는 것들도 있어요. 아니면 사람들이 관심은 있는데 어디서나 들을 수 없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에서 활용되거나 관심 있는 것들 중에서 내가 가장 자신 있게 발표할 수 있는 것, 이 정도 수요를 어느 정도 보고 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컨텐츠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수요 파악하는 방법은 이게 약간 딥러닝에 좀 바이어스가 꼈다라는 거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딥러닝 쪽은 다른 개발 커뮤니티에 비해서 페이스북이 국내에서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텐서플로우 코리아도 그렇고요. 또 되게 다양한 분들이 페이스북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국내 관심사를 좀 엿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링크드인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이랑 좀 유사한데요. 약간의 더 비즈니스적 관점이 들어갔다고 좀 봤고요. 그리고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개발자분들은 아마 트위터가 좀 많이, 소프트웨어 개발은 트위터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이제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는 약간 해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트위터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어떤 게 좀 인기가 있나? 이런 걸 좀 파악하기 위해서는 저는 SNS를 좀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발표를 많이 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잭스라는 프레임워크거든요. 이걸 왜 발표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좀 한번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를 그대로 대입을 해볼게요. 제가 가장 관심 있는 것으로 봤는데 아까 세 가지라고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업무에서 애용되고 있나? 저는 사실 AI 교육을 하는 사람이지 AI 엔지니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업무에서 활용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것이 너무 좋은데 나만 알고 있는 것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사용하는 게 너무 좋긴 해요. 좋긴 하지만 나만 알고 있다기보다 좀 사람들이 조금씩 아는 느낌이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실 이게 되게 중요했어요. 잭스는 내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는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공부하고 싶은 분야이기도 했고, 그리고 왜 공부하고 싶었냐? 이때 당시에 이제 구글에서 나온 고성능 프레임워크기도 하고 아직 뭔가 좀 정리가 좀 잘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수요 파트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수요도 한번 봤어요. 내 발표가 다른 사람에게 수요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 첫 번째, 최근에 나와서 어느 누구도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는 것들,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 있으나 어디서 들을 수 없는 것들, 또 업무에서 활용하거나 관심 있는 것 중에 내가 자신 있게 발표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저는 이게 첫 번째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어요. 근데 제대로 된 정리가 정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공식 도큐먼트 말고는 거의 없었고 해외에서도 몇 개 없어가지고 이거는 국내에서 내가 하면 되겠다. 그리고 내가 또 관심 있으니까 공부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 같은,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 페이스북을 봤거든요. 페이스북에서 생각보다 잭스가 계속 언급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언급하네.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이 있네. 한번 공부해보자라고 해서 공부를 시작했고, 이때 이제 잭스 플렉스 랩이 만들어서 제가 이제 랩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좋고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이걸로 사람들한테 한번 공유를 해보자라고 해서 발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제 경험이고요. 전 아까 오거나이저도 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행사를 이제 기획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기획적인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 작년 10월에요. 머신러닝 미드업을 열었어요. 기획을 했고, 근데 머신러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머신러닝에서 사람들이 정말 관심이 있는데 어디서나 쉽게 들을 수 없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널프라는 주제가 있어요. 널프는 어떤 거냐면 맨 오른쪽 혹시 보이시나요? 그 강아지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저게 원래 2D 이미지예요. 2D 이미지인데 딥러닝을 거쳐서 일종의 3D로 재생성하는 그런 분야거든요. 근데 이 널프라는 분야가 사람들이 되게 관심 많고요. 많이 연구하고 싶어하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를 뭔가 제대로 누군가 이렇게 속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한번 섭외를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제가 케라스 코리아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정현님을 섭외해서 이제 한번 널프에 대해서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는 이제 오거나이저적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런 주제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는요. 저는 아까 이제 컨텐츠를 마련했어요. 근데 컨텐츠를 마련한 다음에 그냥 그대로 내보내면 안 돼요. 왜냐?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쁘게 꾸며야 됩니다. 이 이쁘게 꾸미는 건 저는 이제 CFP 작성이라고 이제 적어놨는데, CFP랑 Call for Paper라는 뜻이에요. 이게 쉽게 말해서 발표 제안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원래 저널에 이제 어떤 논문을 낼 때 보통 많이 사용하는 건데 발표 제안서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CFP를 작성을 할 때 중요한 점 뭐냐? CFP를 작성하는 컨퍼런스랑 내 콘텐츠가 핏이 맞는지 확인하는 거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누가 봐도 확 끌리는 발표 제목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용 같은 경우는 발표에 대해서 충실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계속 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되게 뻔합니다. 네, 그래서 CFP를 작성하는 컨퍼런스와 내 콘텐츠가 핏이 맞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보통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컨퍼런스가 크게 한 3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분야별 컨퍼런스가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게 모바일 앱 디벨로퍼 컨퍼런스, 매드 컨퍼런스가 있고요. 혹은 뭐 프론트엔드 컨퍼런스도 있어요. 언어별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제일 유명한 게 파이콘이죠. 그리고 고퍼콘도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별 컨퍼런스는 이제 구글 for 디벨로퍼스 그룹에서 하는 데브페스트가 있고요. 혹은 데이터 야놀자라는 그런 컨퍼런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눴는데 여기서 제가 다시 등장합니다. 제가 잭스에 대한 내용을 공유를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거 모바일 앱 디벨로퍼 컨퍼런스에 CFP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100% 떨어지죠. 이거는 딥러닝 쪽인데 딥러닝 쪽을 모바일로 넣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안 되죠. 예를 들면 제가 러스트를 공부했어요.
러스트를 공부했는데 고포콘 가서 넣었어요. 물론 러스트랑 고를 어떻게 잘 이어가지고 발표를 한다라고 하면 상관없는데 순수 러스트로 된다고 하면 고포콘에서도 이거 왜 들어왔지? 탈락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데 언어별로 봤을 때는 잭스 같은 경우에 파이썬이기 때문에 파이콘에 CFP를 넣는다면 되긴 하는데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인터넷에서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전에 진행했던 파이콘 컨퍼런스를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마침 파이콘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전 세계적으로 열려요. 그런데 코리아에선 진행한 적이 없어요. 근데 2021년 파이콘 US에서 이걸 한번 진행했다라는 이력을 한번 확인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파이콘 US에서 했으니까 한국에서도 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건 PC 잘 맞구나라는 걸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 봐도 확 끌리는, 아까 발표 제목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좋은 컨텐츠가 있다 하더라도요, 발표 제목이 밋밋하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고성능 딥러닝 프레임워크 잭스 이러면은 아무도 안 보겠죠. 그래서 약간 어그로성 글이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거짓말은 하면 안 돼요. 어그로는 끌되 거짓말을 하면 이거는 이제 애초에 발표 포장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해서 잭스를 다시 돌아오게 된다고 하면 이게 101 좀 느낌이어서 가장 떠올리기 쉬운 제목, 잭스 101 이러면은 사람들이 아무도 안 와요. 왜냐? 잭스가 뭔지도 모르는데 101이래. 아무도 안 오겠죠. 근데 사람들이 잭스를 알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찾아봤을 때 실제로 구글 딥마인드랑 허깅페이스가 잭스를 되게 많이 활용하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제목이 만들어졌죠. 구글과 허깅페이스가 밀고 있는 고성능 딥러닝 프레임워크 잭스 플렉스. 이러면은 구글? 허깅페이스? 이러면 한번 듣고 싶어지겠죠. 그래서 제목은 조금 어그로 있게 끌고요. 그 다음에 발표에 대해서는 충실하고 자세하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왼쪽에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저희가 캠퍼스가 2개예요, 모두연이. 이게 역삼 캠퍼스 뒤에 조선 파스타라는 집이 있습니다. 여기가 되게 그 신기한 음식을 많이 팔아요. 그러니까 여기 되게 어그로가 좀 많이 끌리거든요. 지금 제가 갖고 온 게 큐브 스테이크 양구 시래기 오일 파스타예요. 이것만 봤을 때 대체 무슨 음식인가 싶긴 하죠. 근데 이렇게 해서 한번 눈에 확 들어왔는데 내용마저도 부실하다라고 하면은 이거 대체 뭐지? 내가 시켜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다만 여기서 이 발표 내용은 내가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게 좀 잘 안 보여서 한번 좀 작성을 해봤어요. 조선 파스타에 큐브 스테이크 양구 시래기 오일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밑에 설명이 뭐라고 적혀 있냐? 알리오와 올리오를 섞어서 시래기에 볶아서 면수를 더하고 특제 소스에 파스타면을 볶은 메뉴. 이거 일단 첫 번째, 이거 알리오 올리오구나. 그리고 시래기가 들어갔네. 그 다음 큐브 스테이크가 살짝 얹혀져 있는 그런 파스타구나 라는 거를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제목은 어그로라도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 사골도 3번 이상 우려먹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이게 좋은 컨텐츠라면 사실 다양한 곳에서 많이 발표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발표나 자료 만드는데 한 4-5시간 걸린다라고 하면은 4-5시간인데 한 번만 쓰면 너무 아깝잖아요. 여러 군데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되고 또 웰메이드 발표는 어디서든 통합니다. 근데요, 똑같은 얘기 계속하면요, 나 자신이 진일보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오거나이저 관점에서도 말씀드리자면 행사 기획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개발 행사 다니는 사람은 딱히 분야와 상관없이 자주 갑니다. 그래서 왼쪽 보면 한국의 SF 팬덤이란 스타워즈 팬 10명, 스타트렉 팬 10명, 닥터우 팬 10명 합쳐서 12명이 된다. 그러니까 다 겹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실제로 GDG 성도에서 봤던 분들은 우브콘 KR에서 등장했고요. 심지어 여기서도 나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오프라인 분들 중에서 제가 아는 분들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파이콘에서 봤던 사람 다른 행사에서도 봤고요.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발표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민망하겠죠. 똑같이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제 방송을 보는 거예요. 그게 되게 민망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저는 이게 최소한 2번 정도는 괜찮은데 3번 이상 우려먹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건네면서 사실관계는 하나 이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골은 과학적으로 3번 우려낼 때가 제일 맛이 좋다고 합니다. 발표는 2번만 우려두세요. 네.
그다음 이제 이거는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리허설이 있으면 반드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발표는 무조건 온라인 리허설 참여하는 걸 권하고요. 리허설 했을 때 장점은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오시거든요. 다른 연사님들이 어떻게 발표하는지 볼 수 있어서 노하우 습득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오거나이저들에게 피드백을 받고 더 나은 발표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오프라인으로 갔을 때는 장비 세팅을 미리 상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 발표 행사는 다양한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 노트북이 아닌 다른 환경에서 진행할 수 있고요. 또 미러 모드만 PPT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유선 마이크라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건 제 노트북이 아니거든요. 예, 다른 사람의 노트북을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상의하고요. 정보를 얻어야 더 좋은 발표를 할 수 있고 더 좋은 발표 준비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환경이 바뀌었다고 절대 당황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게 당황하는 순간 모든 게 다 허둥 되다가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발표는 항상 자신 있게 하면 됩니다. 발표의 마지막 포장은요, 결국 목소리예요. 목소리는 최대한 떨리지 않게 하고요. 너무 작으면 청중들이 어떻게 보냐면 본인 콘텐츠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뭐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뭐 이러면은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늘 자신 있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자신의 템포에 맞게 이야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내 템포가 아니고 뭐 급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천천히 한다거나 이러면은 발표 시간을 체크를 전혀 못 하겠죠. 네,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요, 아이 컨택이에요. 그래서 부담스럽다면 발표장 가운데를 보시면 됩니다. 이 아이 컨택하면 되게 네. 네, 이렇게 부담스럽습니다. 네. 이게 한 번씩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발표장 가운데 보는 거 되게 좋고요. 그래서 사실 아이 컨택하면 같이 듣는다는 입장을 소통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발표 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이 너무 긴장한 상황이면 아이 컨택까지 하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죠. 그래서 너무 부담스럽다면 발표장 가운데 있는 사람 좀 보는 거 추천드리고요. 실제 연극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우리가 연극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끔씩 이렇게 아이 컨택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이제 결론으로 벌써 왔는데요. 네, 저는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테크 발표든 어느 컨퍼런스 발표든 저도 마찬가지, 지금 하는 발표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사람들과 지식을 공유하는 교류회입니다. 그리고 테크 발표 같은 경우엔 저는 자신감이 8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신감이 8알이고요. 좋은 컨텐츠는 어떤 컨텐츠냐?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가 제일 좋은 컨텐츠예요. 발표 컨텐츠로는. 그리고 어디서나 쉽게 접하지 못한 컨텐츠라면 더욱 금상첨화겠죠. 그리고 발표 제목은 조금 자극적으로 쓰되 약간 발표 설명은 정직하게 작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사골은 3번 우려먹는 게 맛있는데 발표 자료는 3번까지 우려먹지 말자. 그리고 리허설 있으면 반드시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표는 자신 있게, 시선은 최대한 아이 컨택을 하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CFP 작성법부터 제너럴한 팁까지 많은 꿀팁 주셨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저희 영빈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저희 은지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첫 세미나 발표 준비하기를 맡은 박은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전에는 강의를 주로 많이 했었고요. 2021년부터 모두의 연구소에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무비누코드 운영진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사실 세미나 발표는 한 번밖에 없긴 없었지만 제가 이전에 강의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팁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PJ 뭐 생각나시나요? 네, 맞아요. MBTI. 여러분 혹시 P이신 분 손 들어보실까요? 몇 분 좀 많으시네요. 네, 제가 왜 PJ를 물어봤냐라고 했을 때 제 발표 장표를 보고 P인 분들이 겁을 먹으실까봐 제가 미리 경고의 메시지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좀 들으시면은 내용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한 이유는 제가 이제 발표자 명단을 쭉 봤어요. 봤을 때
발표 경력이 되게 많으신 분들도 좀 있었고 처음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런 모든 분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저는 뷔페를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뷔페 가서 모든 음식 다 많이 드시지 않잖아요. 쭉 돌아보고서는 내가 필요한 것만 취사 선택을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제 발표를 들으실 때도 필요한 부분만 선택을 해서 좀 중요한 부분만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준비를 했으니 너무 겁먹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시면 됩니다. 네, 저는 오늘 발표 자료를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여러분들이 발표를 이제 준비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흐름을 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세미나 발표 탐색부터 발표 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발표 중에는 뭘 주의를 해야 될지, 발표 후에는 어떤 프로세스가 진행되는지를 조금 순서를 잡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세미나 발표를 오셨으니까 탐색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을 할 때 세미나 연사자는 이제 섭외를 할 때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트위터, 페이스북, 링크드인 같이 SNS에 연사자 모집 공고가 올라와요. 그래서 이렇게 그 연사자 모집 공고가 정기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자신이 관심 있는 커뮤니티를 좀 팔로우하면서 연사자 모집 공고가 언제 올라올지를 파악을 해서 연사자 모집에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또 운영진의 콜드콜이 있어요. 이 경우는 대부분이 인싸나 전문가들, 좀 시니어 분들을 많이 콜드콜을 하게 되는데 또 추천도 있어요. 추천 같은 경우는 운영진의 지인 찬스죠. 지인이 이제 추천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좀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우선 세미나 탐색을 할 때는 저거 넘어가네요. 네. 탐색을 할 때는 사실 영빈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지만 저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로 한번 적어봤는데 커뮤니티를 잘 팔로우를 하면서 이 커뮤니티의 분위기를 잘 파악을 하시고 세미나에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에 세미나에 누가 오시는지를 좀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커뮤니티는 정기 세미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있는 뮤미는 코드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이제 6월 달쯤에 세미나를 하거든요. 큰 세미나를 할 때는 4월에 모집을 시작을 해요. 이런 식으로 정기 세미나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전에는 꼭 연사자 모집을 하기 때문에 이전에 있던 커뮤니티가 연사자 모집을 언제 했는지, 언제 정기 세미나가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하신 후에 이제 연사자 지원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매번 따라다니면서 커뮤니티가 언제 하는지를 SNS를 계속 팔로우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팁이 있다라는 거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제가 빅테크 분야이기 때문에 좀 고민을 잘 해봤어요. 빅테크 분야에서 어떤 세미나를 해야 될까? 근데 생각보다 참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구했더니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테크 세미나에 제너럴 영역을 노려봐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발표했던 것도 KDevCon인데 KDevCon에서 제너럴 영역에서 발표를 했었고 데브페스트에서도 제너럴 영역이라는 섹션이 있었고 여기도 보면 링크드인 작성하기라든지 이런 제너럴 섹션이 꼭 있으니까 내가 꼭 내 분야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테크 분야에 제너럴 섹션이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하신 후에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인싸나 전문가가 되는 길은 참 험난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겁먹지 마시고 셀프 홍보를 하시면 됩니다. 나는 이 분야를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블로그나 영상을 하나씩 만들어서 차곡차곡 기록을 쌓아두세요. 그리고 주변에 어떻게 아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뭘 잘하는지, 뭐가 관심이 있는지를 주변 지인들, 또 커뮤니티 운영진들에게 홍보를 하시면 어느 순간 그 분야의 발표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연락이 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셀프 홍보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는 또 하나 추천을 드리는 게 나한테 언제 콜드콜이 오지? 연사자 모집 언제 하지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소규모로라도 세미나를 진행하는 경험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참여자들에게 피드백을 상세하게 받을 수 있잖아요. 내 지인이니까, 회사 사람이니까. 그래서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으니 소규모로 세미나를 진행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제 발표와 세미나가 정해졌어요. 여러분,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자, 저는 잠시만요. 자꾸 넘어가네요. 세미나 운영자와 긴밀한 소통을 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우선 사전 정보를 운영진이 다 정해주세요. 세미나 발표는 몇 분이고요. 어디서 하게 되고요. 이런 내용들을 막 알려주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세미나 운영진들에게 알려드려야죠. 나의 이력은 뭐고요. 오늘 뭐 어떤 거를 발표할 겁니다라는 걸 알려드려야 되긴 하지만 세미나 운영진이 다 챙겨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머릿속으로 좀 시뮬레이션을 많이 했어요. 내가 발표를 할 때 어떻게 가서 어떻게 해야지, 뭐가 준비가 필요할까 고민을 많이 해서 이런 식으로 체크리스트를 좀 적어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모든 거 다 질문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내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꼭 연사자 그 세미나 운영진들에게 소통을 해서 이거는 좀 궁금한데 이거 좀 어떻게 알려주실 수 없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 운영진이 거절하실 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친절하게 알려주실 테니까 이제 이런 거 세미나 발표할 때 당황하지 않으시려면 이런 준비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이제 이력과 세미나 주제를 이제 세미나 운영진에게 전달을 하면 이제 세미나 운영진이 이렇게 세미나를 신청할 수 있는 링크와 뭐 포스터 같은 것들을 전달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인들과 SNS와 내가 있는 소속 커뮤니티에게 홍보를 좀 해주시면 좋아요. 이왕이면 내가 발표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면 좋잖아요. 그래서 홍보도 꼭 해주시고요. 저는 주제 잡기를 가장 저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어도 3주 전에는 꼭 주제를 먼저 빨리빨리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 타겟이 도대체 뭘 궁금해할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거라 할지라도 남들이 관심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 타겟이 궁금해하는 것과 내가 잘하는 것,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의 교집합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내가 발표를 할 때도 편하거든요. 발표 준비도 수월해요.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서 발표 준비를 하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발표할 때도 티가 나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것 중에서 또 타겟이 해야 하는 그 교집합을 잘 찾아서 하면은 성공적인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저는 이 파트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발표 준비하면은 파워포인트부터 키시나요? 저는 절대 그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노션이나 종이, 뭐 워드 프로세스 같이 문서를 하나 꺼내세요. 거기다가 내가 세미나에서 하고 싶은 말을 다 적어요. 정말 사소한 것부터 다 적어서 다 적는 거죠. 브레인스토밍을 먼저 한 다음에 거기서 연결되는 부분을 그룹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그룹화된 거에서 흐름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개요를 잡는 거죠. 그러면 큰 개요가 잡혔으면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채우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세부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근거 자료를 채우시는 식으로 기획을 하시면 돼요. 제가 이번에 발표하면서 했던 기획 문서인데요. 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좀 공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PPT 작업을 들어가야 되겠죠? PPT 작업은 이미 잘 아셔서 제가 따로 깊이 들어가진 않아요. 가장 뭔데 제가 예전에 하나 했던 삽질이 하나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템플릿을 먼저 정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용은 중요하지만 템플릿을 정하지 않고 하게 되면 나중에 이 2번 일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미나에서는 분명히 이런 식으로 모두연구소처럼 템플릿을 주는 것도 있고 또 자유 템플릿도 있어요. 자유 형식으로 하세요. 그럴 때는 내 발표에 맞는 좀 적합한 템플릿을 찾아서 좀 편한 템플릿 찾아가지고 발표 준비를 하시면 한 번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하나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건 저는 문장보다는 키워드나 이미지 중심으로 PPT를 만드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거는 문장을 길게 적으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문장을 막 읽고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보면 놓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저건 또 무슨 내용이지? 저건 또 뭐지? 막 이러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기억을 마지막에 하는 거는 그 긴 문장이 아니에요. 결국은 키워드 하나, 이미지 하나, 뭐 연사자의 핵심 메시지 하나 정도만 기억을 하게 돼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문장 일일이 치지 마시고 키워드나 이미지 중심으로 PPT를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발표 자료 분량 확인하기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는 한 장당 발표 시간은 1분 내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처럼 좀 내용이 없을 때는 좀 많이 해도 되지만 좀 내용이 좀 있다 그러면 1분 내외라고 생각을 하시고 발표 자료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출처 가독성 굉장히 중요하죠. 발표 자료에 출처 항상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뒤에서 특히 발표작이 클 경우에는 뒤에서 발표 자료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크기도 크게 하고 그리고 텍스트 색상이나 뭐 폰트 같은 것도 가독성이 좋게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발표는 저의 만족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게끔 큼직큼직하게 가독성 좋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어떤 분들 가니까 이렇게 소통 창구, SNS라던가 이메일을 적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소통 창구 적으시면 좋고, 발표 구석에 페이지 번호를 적으시면 시간이라던가 발표 분량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내 발표 장표가 몇 장이 남았다라는 거를 좀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초보자의 경우에는 발표 구석에 페이지 번호를 꼭 적으셔서 시간을 잘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3일 전에는 PPT나 기획 문서 같은 것들을 피드백을 받으면 좋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흐름이나 분량은 적당한지, 내용엔 오류가 없는지, 오탈자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해서 피드백을 받으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기획할 때부터 피드백을 받아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지체 축에 따라서 발표 자료를 요청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요청하는 형식과 방법에 맞춰서 늦지 않게 좀 제출을 해주세요. 그리고 PPT 제공할 때 폰트 쓰실 때 있잖아요. 특정 폰트를 쓰실 때 그냥 PPT만 던지시면 깨져서 나와요. 그래서 발표 방표가 되게 이쁘지 않게 나오거든요. 폰트 꼭 접어두시고 전달해 주시고, PDF를 제출하는데 난 동영상이 필요해, 오디오가 필요해, 이런 경우에는 연빈이처럼 이렇게 저는 PDF 못합니다라고 미리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꼭 PDF만 합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아크로베이트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그 동영상이나 오디오도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센스 좀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PDF로 작성을 할 때는 PPT를 변환하는 과정에서, PDF를 변환하는 과정에서 글씨가 깨지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종본도 꼭 확인을 해주기 바랍니다. 리허설 영빈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입장에서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옛날에 세미나 리허설에 한번 참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세미나 리허설을 할 때 지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말도 없이 안 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고, 만약에 사정이 있다 싶으면 운영진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실제처럼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리허설 때는 정말 실제처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고, 또 피드백이 있을 경우에는 꼭 겸허히 또 감사한 마음으로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표 준비 있는데요. 꼭 저는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처음 하신다면 스크립트를 좀 작성을 해서 여러 번 읽으세요. 이 스크립트를 발표할 때 보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연습을 하다 보면 입에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처럼 연습을 해서 내 머릿속에 발표 내용이 다 들어있어야 돼요. 저는 이 발표를 위해서 사실 리허설 연습을 한 10번 넘게 했던 것 같아요. 어제부터 계속. 그리고 집에 갈 때도 계속 연습하고 밤에도 연습하고 계속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미나 당일이 됐어요. 그러면 세미나 30분 전에 꼭 가셔야 돼요. 왜냐? 환경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처음 가시는 곳일 경우는 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계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시계가 없다고 하면은 저처럼 이렇게 핸드폰으로 시계를 켜세요. 그리고 노트북 세팅 꼭 확인하시고 포인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파악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크기도 좀 조절을 하시면 좋아요. 어떨 때는 마이크가 너무 작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목소리를 크게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목소리 조절을 해야 되고, 프로젝트 화면이 뒤에서 잘 보이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발표 자료가 또 깨지지 않았는지 최종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발표 전까지 시간이 있으시다. 그러면 발표 자료를 검토하거나 좀 더 여유가 있다. 그러면 발표 장소라던가 포스터 같은 거 찍어서 나 발표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홍보를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발표 다가왔습니다. 발표는 사실은 제가 이번에 말을 좀 빠르게 하잖아요.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말은 천천히 또박또박 크게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오늘 빠르게 하는 이유는 사실은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랩을 하고 있어요, 제가.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사실은 천천히 또박또박 크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필요한 말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다가 그러니까 이건 TMI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딱 하실 말만 하시는 게 좀 깔끔해 보여요. 그리고 자신감 떨어지는 말들 있잖아요.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준비를 못했지만 잘 봐주세요 라던가 이런 말들을 하는 거는 저는 여러분의 발표에 오시는 분들께 신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오신 거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런 말을 하기보다는 연습을 많이 하시고 준비를 많이 하셔서 좀 자신감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다 전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럴 경우는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너무 끌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시고요. 저도 소통을 꼭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아이 컨택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잘 나의 얘기를 듣고 있는지, 좀 지루해하지 않는지, 좀 어려워하지 않는지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난이도라던가 속도를 좀 조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는 행동 유도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을 하는 메시지 한마디씩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발표 시간 꼭 체크해 주시고, 발표는 마지막 5분 남았을 때 막 허둥지둥 찾지 말고 중간중간 시간을 꼭 확인을 하셔서 내 발표 속도를 좀 조절을 하셨으면 좋겠고, 운영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1, 2분 정도 빨리 끝내시는 것도 좋습니다. Q&A 시간이 있어요. 이럴 때 내가 발표 시간을 좀 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질문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간 조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이 너무 길게 질문을 한다던가 하나의 질문에 너무 길게 답을 하면은 또 그것도 다른 분들에 대한 신뢰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잘 듣고 핵심만 잘 대답을 해주시고, 긴 질문인 것 같은 경우는 뭐 필기를 하실 수도 있겠죠. 이제 발표가 끝났어요. 이제 다 갔습니다. 발표 끝나고 나서 네트워킹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 이제 명함을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명함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명함을 준비하시는 센스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추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발표 끝나고 나서. 그래서 발표 끝났다고 해서 나 급하니까 빨리 가야지가 아니라 조금 여유롭게 시간을 가지셔서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질문을 하시는 거를 같이 소통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기를 꼭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일에 세미나가 끝났다 그러면 당일에 후기를 작성을 간단하게라도 해서 SNS에 올리는데, 주최 커뮤니티하고 운영진을 좀 태그를 하시면 운영진이나 커뮤니티가 홍보도 되고 서로 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너무 숨가쁘게 달리고 오셨죠? 제가 목소리도 너무 빨리 하고 막 그랬는데요. 마지막은 단순해요. 제가 많은 걸 이야기해드렸지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예요. 도전하세요. 제가 이거를 다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를 하시라, 모든 거 다 지키시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오늘 발표의 저의 성공의 척도는, 여러분들이 발표를 시작을 하셨을 때 제 메시지가 조금이라도 생각이 났으면 좋겠다. 그래, 이거 발표 준비할 때 발표 자료 정표 여기 적으라고 했지. 이런 거 단순한 한 개라도 좋으니까 그런 게 하나라도 생각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저는 이렇게 번뜩이는 아이디어, 여러분만의 아이디어,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조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얘기를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어딘가에는 꼭 있어요. 한 명이라도 있어요. 그분을 위해서 세상에 여러분들의 지식,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노하우를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을 조금 더 좋은 세상으로, 밝은 세상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쉐어 밸류, 그로 투게더 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발투표 도전을 저는 항상 응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지님, 감사합니다, 은지님. 저희 그러면 은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은지님께서 여기 링크드인과 페이스북 알려주셨네요. 저희 이따가 발표 자료 끝나고 저희 슬랙에 올려드릴 거긴 한데, 네, 필요하신 분들 찍어 가시고요. 연사님들 그러면 요 가운데로 모시고 Q&A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두 검정색 캠핑 의자에 앉아주세요. 되게 사전 질문이 꽤 많았어요. 근데 잠시만요. 참 사전 질문도 많았고 현장 질문도 많을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요 현장 질문 혹은 온라인에 계신 분들 질문 있으시면 요 슬라이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요거. 그동안에는 여러분이 쓰실 동안에는 제가 좀 사전 질문을 읽어볼게요. 우지혜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혹시 여기 오셨나요? 네, 지혜님께서 테크 발표에서 Q&A 세션에 제가 모르는 깊이 있는 질문들이 들어올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네, 제가 이제 좀 뽑아본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되게 생각보다 꽤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이게 지식 차력 쇼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분야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오히려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는데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본다거나 아니면은 이거는 뭐 추후에 한번 저랑 있다가 나중에 한 번 좀 더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형식으로 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모른다고 해서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모르는 분야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되게 그러니까 너 이거 알아? 이런 느낌은 절대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분야에서 난 이렇게 쓰는데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나도 얻어가는 그런 제 Q&A가 되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역시 영빈님 발표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아는데,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백경현님 질문 주셨는데요. 여기 계신가요? 네, 제가 성함 불렀을 때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1년차 프론트엔드 개발자입니다. 아직은 이렇다 할 이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청중에게 전문성을 보일 수 있을까요? 발표 중에 모르는 질문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이럴 때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들이 궁금합니다. 역시 질문에 대한 질문이네요. 네, 맞아요. 사실 이력 부분은 사실은 누구나 처음은 있을 수 있고요. 이력이 없다고 해서 발표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영빈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발표라는 게 내가 전문성이 있는 사람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문성이 없다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 개개인에게 있는 분명히 소중한 무엇인가 정말 남들과 딱 차별화된 뭔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믿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르는 질문 나왔을 때 저도 동일해요. 사실은 안다고 하지 마시고 같이 모르지만 같이 한번 찾아보자라는 식으로 유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빈님께도 처음 발표하셨던 경험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첫 발표 테크 첫 발표는 저기 2년 전에 그 AI 프렌즈에서 한 적이 있어요. 대담 형식으로 했는데 그때 되게 긴장을 많이 하긴 했는데 근데 좀 같이 이야기하면서 하다 보니까 좀 풀어지는 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내용을 미리 좀 잘 준비를 해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오히려 좀 그 긴장이 좀 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찬찬히 이제 좀 설명을 하듯이 하면 별 문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경험이 좀 있었어요. 그때는 조금 긴장을 많이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좀 풀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홍은비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여기 계세요. 저기 계시네요. 네. 세미나 발표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애용하는 것 그리고 업무에서 활용하고 싶은 것 이런 거에 저는 다 공통적이 들어간 게 이게 저도 이 기술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머신러닝, 딥러닝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냥 그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거를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인드로 되게 얘기를 하게 되고 발표를 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얘기하고 이 기술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가고 네 그리고 이게 좀 많이 퍼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네, 모두 연의 인재답게 share value, grow together 하고 계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답변이 좀 되셨나요, 은비님? 마지막 사전 질문 한번 하고 슬라이드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허남철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발표를 잘하는 꿀팁, 곤란한 질문에 대답을 잘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쉽고 빠르게 만드는 발표 자료, 네, 어떻게 만드나요? 우선은 이제 발표 잘하는 꿀팁은 역시 연습인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발표를 잘하는 건 연습을 하고 머릿속으로라도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행동으로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곤란한 질문에 대답 잘하는 법 이미 말씀을 하셔가지고 넘어가고 쉽고 빠르게 발표를 만드는 발표 자료는 생각을 많이 하시면 돼요. 사실은 저는 사실은 발표 자료 만들 때 그렇게 오래 시간을 걸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만들 때는 근데 머릿속으로 한 2, 3주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흐름이 딱 그려지고 나서 만들면 그냥 슬슬슬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양각도로 좀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뭘 궁금해할까? 뭐가 좀 좋을까? 좀 그런
다양한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찾으시면 발표 자료를 빠르게 많이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아까 그 PPT부터 키지 말고 네, 예, 독수부터 먼저 켜라 그런 네, 얘기하셨는데 네, 맞아요. 네, 저는 맞겠네요. 근데 독서를 켜기 전에 한 단계가 사실 더 있어요. 머릿속으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나니까 그 글을 쓸 때도 금방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오프라인으로 오신 분들께는 워크숍 참여 전에 네, 발표 내가 어떤 주제로 하고 싶으신지 필수로 좀 생각을 해 오시라고 했는데 다들 생각 좀 해 오셨나요? 네. 저희 워크숍 진행하면서 또 좀 구체화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 슬라이드로 좀 넘어가서 현장 질문 오프라인과 온라인 동시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얼마나 들어왔나 볼게요. 꽤 들어왔네요. 네. 음, 아이고 죄송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이걸로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그 연사님들께서 질문을 조금 골라주시면은 질문 대답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빈님 먼저 골라주시겠어요? 그 두 분 다음 발표 예정된 게 언제인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막간을 위해서 홍보를 좀 하자면 저희 GDG 송도 인천에서 전 이제 소속이 아마 GDG 송도 인천이에요. 그래서 3월 30날 오프라인 발표를 진행을 하고요. 헬로 월드 제너럴 파트로 하나 진행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1월 28일 날 약간 제가 하는 잭스 쪽도 약간 먼슬리 미더블 한번 해보자 라는 걸로 일단 운을 띄워놓고 아마 1월 28일 일요일 날 온라인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 계획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이제 이게 박제가 된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스스로 박제를 한번 해봅니다. 이것도 발표 꿀팁이군요. 그러면 은지님은 혹시 다음 발표 예정되어 있는 거 있으신가요? 네, 사실 아직 저는 없습니다. 사실 저는 발표를 대부분 추천이나 아니면 섭외를 받아가지고 아직은 없는데 아마 올해 안에 한 두 개 정도 할 예정이긴 해요. 저도 제너럴 영역에서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트를 조금 많이 받은 네, 하나 요거 얘기하자면 할까요? 네, 테크 세미나에서 제너럴 분야를 노리라고 하셨는데 추천해 주실 만한 주제가 있는지. 저는 이제 테크 분야는 사실 대부분 개발자들이 많잖아요. 그럼 개발자들이 관심이 있을 법한 것들을 좀 찾았어요. 그래서 저는 컨텐츠 제작을 주로 하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컨텐츠 제작을 많이 하시잖아요. 블로그 맨날 쓰시고 뭐 영상을 남기실 때도 세미나 영상 쓸 때도 있고 한데 이왕이면 쓰실 때 조금 더 노출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전에 KD브콘을 할 때는 개발자로서 어떻게 그 컨텐츠 지식을 남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타겟을 잘 생각을 하시고 커뮤니티하고 연관이 되는 것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것들 많이 쓰시더라고요. 아까 본 것도 예시 중에서 뭐 링크드인 뭐 작성하는 법. 개발자들이 꼭 관심이 있어 볼 법한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개발자와 기획자, 뭐 개발자들에게 이런 것도 알려줄 수 있죠. 기획자와 소통하는 방법 이런 것들 알려주실 수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개발자들의 입장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주제를 잡으시면 조금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네 이것도 저 아까 얘기했던 수요 공급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목은 늘 약간 어그로성 있게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3월 30날 하는 것도 이제 저는 제너럴 세션으로 이번에 거의 커뮤니티 발표는 처음 진행을 하는데 이제 제가 했던 게 작년 말에 이제 제가 그 저 컨퍼런스 탑 컨퍼런스 페이퍼가 하나 돼가지고 이제 좀 해외를 갔다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뭐 약간 발표 제목은 AI 대학원 가지 않고 커뮤니티에 논문 쓰는 방법.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어그로를 끌고 좀 진행을 해볼 계획입니다. 네, AI 관련해서 얘기 나왔으니 해외 세미나 경험이 있으신지 국내랑 어떻게 다른지 제가 영빈님 해외에서는 발표한 적은 없는데요. 근데 국내에서랑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큰 차이는 없고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들어간 게 되게 학술 대회적인 느낌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와 발표를 되게 잘한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떤 분 한 분이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와, 저 사람 이건 약간 옆에서도 이분은 뭔가 좀 배운 것 같다. 이 발표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 좀 배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한 분 정도 계셨고 대부분은 저희랑 다 비슷합니다. 네, 그 교수님이든 아니면 일반적인 학생 박사과정생이든 거의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용기 있게 그 실명 써주신 분들 위주로 한번 해볼까요? 답변을 한 한두 분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새벽님 여기 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앱 개발하고 있는 조새벽입니다. 현장 분위기가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을 때 갑자기 긴장이 너무 돼서 나머지 준비한 모든 장표를 망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럴 때 연사님들은 각자 어떻게 분위기를 전환하거나 긴장을 푸시나요? 이거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철저히 자기 위주로 생각하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분위기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발표 갔는데 여기는 이 주제는 무조건 관심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정말 아무도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순간부터 이 사람들한테 잘 알려주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잘 전달해야지에 좀 더 포커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자기 중심으로 좀 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페이스는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도발적이었죠? 네. 네. 근데 그것도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좀 많은 발표라고 하더라도 운영진들은 좀 있잖아요. 운영진들을 바라보면 인자한 미소와 응원의 네, 메시지처를 해주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좀 타겟을 삼아요. 그런 분들 보면 좀 마음이 안정이 돼요. 다른 분들은 좀 우울하게 보시더라도 그분들을 보면은 그래 내가 그래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좀 타겟팅을 하셔가지고 잘 바라보시면서 하시고 또 하나는 좀 질문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행동을 유도한다거나 아니면 좀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그런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던가 좀 조금 깜짝 놀랄 만한 질문을 한번 해주시는 것도 분위기 전환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새벽님 답변이 좀 되셨나요? 네. 넘어가고 저희 한 개 정도만 할게요. 지금 30분이 돼서. 네, 요거 한번 해볼까요? 발표 자료 만들 때 내용의 흐름에 대해서 빌드업 잘 만드는 팁이 있으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최수용님 여기 계신가요? 네. 테크 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이제 제너럴 이번에 거의 처음 발표거든요. 근데 느낀 거는 테크가 생각보다 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테크는 좀 전형적인 걸 일단 먼저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빌드업을 나아갈 때 과정이 조금 더 매끄러운 감이 있고 또 아마 실제 활용을 할 때 내가 어떤 걸 얘기를 해야 되는가를 타겟팅을 하고 그거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거 어떻게 쓰고 뭐 예시를 보여줄 때는 또 그러니까 이게 제너럴은 좀 사실 아이콘을 많이 보여주게 되는데 근데 테크 같은 경우에는 뭔가 코드를 보여주는 경우 있고요. 데모 영상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흘러가게끔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전 제너럴이 좀 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사실 아까 은지님 발표할 때 저 되게 많이 반성을 하게 됐거든요. 이번 발표를 한번 반출을 하게 되면서 저기 뭐죠? 10번 그 리허설을 했다라고 했을 때 리허설 몇 번 했지? 약간 한 2번 정도 한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네, 비테크 분야 같은 경우는 저는 스토리를 만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번에는 좀 흐름을 잡았잖아요. 발표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흐름을 잡듯이 좀 흐름상 시계열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그런 특정 스토리를 하나 라인을 만든다던가 하시면은 조금 더 기억에 남고 인상 깊은 발표를 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답변이 좀 되셨나요, 수용님? 네, 이따가 워크숍 때 또 질문 더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저희 Q&A는 시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해주신 저희 두 연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후기 작성 이벤트 온라인에 계신 분들께도 안내 한번 드릴게요. 저희 SNS 후기를
쓰신 다음에 링크를 저희 모두의 연구소 슬랙에 자유 게시판 채널에 올리시고 저 담당자 성태희를 태그하시면 응모가 됩니다. 정성스럽게 써주신 분들 추첨해서 총 3분께 이 책들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오늘 발표 경험, 그러니까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사실 좀 필요하잖아요. 혹시 경험을 더 필요로 하신다면 저희 모두팝 세미나 연사 풀을 등록하신다던가 아니면 AI 소프트웨어 학교 강사 및 멘토 풀 등록이 가능하니까 요거 관련해서는 문자로도 메일로도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온라인 분들은 1분 만족도 조사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프라인 분들은 5분 동안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